나는 이 비밀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왔다. 나는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았고 부모님 말고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이 비밀이 퍼지면 해마다 수조 원의 이익을 내는 제약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바로 우리 한국 가정의 부엌 안에 어떤 약보다도 간단하고 값싸지만 훨씬 뛰어난 효과를 가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는 참을 수 없다. 내 주변의 어르신들이 약봉지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병원비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보면서 더 이상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 자격이 있다.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다. 의사도 필요하지 않다. 매일 생강 한 조각이면 된다. 그러면 몸은 건강해지고 머리는 맑아지며 100살이 넘도록 평온하게 살 수 있다. 단순하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이다. 과학은 생강이 염증을 완화하고 통증을 줄이며 깊은 잠을 돕고 체지방을 태우며 노화를 늦추고 몸의 균형을 안에서부터 잡아준다는 사실을 이미 증명했다. 이것은 입에서 전해 내려오는 말이나 소문이 아니라 수많은 의학 연구로 입증된 결과이다. 이 모든 힘은 생강 뿌리에 들어있는 자연 성분에서 비롯된다. 동양의학은 이 뿌리를 수천 년 동안 귀하게 여겨왔다. 한의학의 상징으로 불리는 명예허임 명불허전은 이렇게 말했다. 생강을 올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은 10년 더 건강하게 산다. 그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왕의 궁궐에서부터 작은 초가집까지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생강은 건강을 지키고 병을 예방하며 장수를 돕는 약재로 사랑받아 왔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16세기 영국에서는 생강 450g, 즉 한 파운드의 값이 양 한 마리와 같았다. 그때 생강은 금처럼 귀한 물건이었다. 집에 생강을 가진 사람은 지혜롭고 부유하며 강한 약을 손에 쥔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렇다면 왜 생강이 이토록 소중하게 여겨졌을까? 몸을 잘 아는 사람은 한 가지 진실을 알고 있다. 생강은 단순히 위를 덮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따뜻하게 만든다. 그것은 몸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혈액순환을 돕고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막으며 여러 질병을 예방한다. 동양의학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전통 처방의 70% 이상의 생강이 들어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생강은 언제나 익숙한 벗처럼 곁에서 몸을 회복시켜준다. 아시아뿐 아니라 고대 인도에서도 생강은 신이 내린 선물로 불렸습니다. 이슬람 문화에서는 생강이 천국에서 내려온 영혼이라 믿었습니다. 심지어 인도의 고대 경전인 푸라나에도 생강은 천국에서 사람이 맛볼 수 있는 향신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어느 문화권이든 생강은 건강과 생명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가장 감탄하는 점은 현대 과학이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믿어온 것을 하나씩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현대 장비를 이용해 옛사람들이 경험으로 느꼈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생강은 몸의 균형을 돕고 따뜻하게 하며 여러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옛사람들의 지혜는 여전히 옳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부엌에 있는 만병통치약을 그냥 흘려보낼까요? 너무 익숙해서 너무 싸서 하찮게 여기는 걸까요? 아니면 생강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아직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 영상에서 저는 생강을 올바른 시기와 적절한 양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생강은 잊힌 향신료가 아니라 매일의 건강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껴진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듣는 몇 분이 때로는 수십 년의 평안하고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생강 한 조각은 어떻게 그토록 큰 힘을 지니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과 우리 몸이 생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알아봅시다. 당신의 몸은 하나의 집과도 같습니다. 그 안에는 따뜻함을 유지하는 난방 시스템이 있고 물을 순환시키는 혈액 순환계가 있으며 신경이라는 전선이 있고 소화와 면역 혈액 순환처럼 조용히 작동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생강이 몸속에 들어가면 그것은 마치 숙련된 장인이 당신의 몸을 고치며 안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언급해야 할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이것은 생강의 은은한 매운맛을 내는 물질로 혈관을 넓혀 혈액이 더 잘 흐르도록 돕습니다. 특히 손과 발 아랫배처럼 항상 차가운 부위에 효과적입니다. 혈액이 순환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며 장기들도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생강이 익거나 말려지면 진저롤은 쇼가올로 변합니다. 이 성분은 더 강하고 더 매워지며 염증을 줄이는 힘이 뚜렷합니다. 일본과 독일의 연구에 따르면 쇼가올은 관절염이나 근육통, 만성 통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통증 완화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생강에는 천연 정유가 들어있어 세균과 곰팡이를 억제하고 호흡기를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감기나 기침, 인후염이 있을 때 따뜻한 생강차 향을 살짝 들이마시기만 해도 숨쉬기 편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소화기관에도 생강은 큰 도움을 줍니다. 위에서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합니다.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슴이 쓰리거나 메스꺼운 증상이 줄어듭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속이 무거웠던 사람들도 생강을 며칠 섭취한 뒤에는 훨씬 가볍고 입맛이 되살아났다고 느낍니다. 중년과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면역 체계에서도 생강은 백혈구의 수와 활동성을 높여줍니다. 덕분에 몸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더 빨리 찾아내고 병이 생기기 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심장 전문의들도 생강을 높이 평가합니다. 생강은 혈소판의 점착성을 낮춰 과도한 혈액 응고를 막고 이로써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을 줄입니다. 생강 한 조각만으로도 화학약품 없이 자연스럽게 혈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몸이 지나치게 차가워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생강은 몸속 난방장치를 깨우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모두 이 사실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설명 방식은 다르지만 한쪽은 기혈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은 과학적 근거를 말하지만 결국 둘 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강은 분명히 효과가 있고 안전하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식물입니다. 이 말을 하다 보니 강원도에 사는 일흔낸 노인 한 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손과 발이 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오면 아무리 두꺼운 옷을 껴입어도 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생강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노인은 아침과 저녁마다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주가 지나자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는 동안 손이 차갑지 않았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보셨죠? 때로는 기적이 약이나 병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장 평범한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을 찾고 있다면 생강이 바로 그 선물입니다. 거창한 식사도 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생강 한 조각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매일 조금의 꾸준함만으로도 몸은 서서히 따뜻해지고 더 강해지며 더 오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생강이 혈액과 소화 면역 체계에 얼마나 조용하지만 강하게 작용하는지 이미 보셨을 겁니다. 이제 과학이 증명한 18가지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설이나 민간 이야기 따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특히 이 효능들은 50대 이후의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강한 면역력, 깊은 잠, 편안한 소화, 날씬한 복부, 밝은 피부, 안정된 심장 박동, 그리고 가벼운 정신. 50대를 넘기면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감기, 기침, 부비동염, 폐렴이 계절마다 찾아오는 익숙한 손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생강은 그 손님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생강에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죽이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인플루엔자 H1N1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연구자는 생강 추출물이 백혈구의 활동을 높인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을 지키는 전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강은 위의 구세주입니다. 위를 부드럽게 진정시키고 자연스러운 소화를 돕기 때문에 식사가 한결 편해지고 속이 가벼워집니다. 채식하는 사람, 약을 자주 복용하는 사람, 암 치료 후 회복 중인 사람 모두 생강으로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혈관 건강입니다. 중년 이후 생명의 핵심이 되는 문제이지요. 생강은 혈소판이 엉겨붙는 것을 막아 피를 자연스럽게 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에서는 생강 추출물을 주 동안 섭취한 사람들이 혈압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뚜렷하게 낮아졌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약도 수술도 아닙니다. 단지 생강입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생강이 마음까지 편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면불안, 가벼운 우울을 겪는 사람들은 더 깊이 잠들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잠은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가장 값진 자연의 약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여성에게 생강은 다이어트와 피부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생강은 신진대사를 빠르게 해 에너지를 태우고 피부 아래 쌓인 지방과 수분을 제거합니다. 일본과 한국, 유럽의 여러 연구가 이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55살 박 씨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자주 두통이 있었으며 손발이 차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매일 아침 끓여준 생강차를 3주 동안 꾸준히 마셨습니다. 그 결과 손발이 따뜻해지고 잠이 깊어졌으며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고 정신도 맑아졌습니다. 약도 수술도 아닙니다. 단지 생강 작지만 커다란 변화를 선물한 존재였습니다. 건강에 생강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된 후 아마 가장 궁금한 것은 생강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고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그 답은 아주 단순하지만 건강의 황금 공식이라 불리는 음료에 있습니다. 바로 생강차, 홍차, 그리고 흑당입니다. 단 한 잔의 차가 몸의 작동 방식을 하루 종일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왜 녹차나 과일 주스는 안 되느냐고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녹차는 성질이 차서 많이 마시면 몸이 더욱 냉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천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이런 냉기는 여러 질병의 근원이 됩니다. 반대로 홍차는 따뜻한 성질을 진여 소화와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백설탕은 몸을 차게 하고 혈당을 높이지만 천연 흑당은 미네랄이 풍부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에 좋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홍차 한 잔에 간 생강 한 큰술이나 분말 생강 한 그램, 그리고 흑당 한 스푼 또는 약간의 꿀을 넣어 부드러운 맛을 더해도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 모두 섞어 따뜻할 때 마셔야 합니다. 식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마시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강차 한 잔은 소화를 깨우고 신진대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목욕 전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특히 추운 계절에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긴장을 풀고 숙면을 돕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다면 하루 3잔에서 6잔까지 마셔도 됩니다. 일부 사람은 생강을 많이 마시면 몸이 뜨거워질까 걱정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가 약한 사람은 생강의 양을 줄이고 천천히 적응하면 됩니다. 마치 아침 햇살처럼 처음엔 조금 강하지만
익숙해질수록 몸은 더 강하고 생기 있게 변합니다. 기억하세요. 생강은 약이 아닙니다. 의사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강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조절하며 자연스럽게 치유하도록 돕습니다. 큰 변화를 원한다면 하루 한 잔의 생강차로 시작해보세요. 일주일만 실천해도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하며 더 가벼워진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생강의 향을 좋아하거나 이 습관을 쉽게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향이 부담스럽고 또 어떤 사람은 변화를 원합니다. 괜찮습니다. 생강은 고정된 방식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친구입니다. 자신에게 맞게 자연스럽고 간단하게 즐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비율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느끼고 그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노년층은 계절이 바뀔 때 기침이 나거나 목이 쉬고 목이 건조해지곤 합니다. 이럴 때 생강과 꿀은 완벽한 조합입니다. 깨끗이 씻은 생강을 얇게 썰어 유리병에 넣고 천연 꿀을 생강이 잠기도록 부어두세요. 하루만 지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생강꿀 한 작은 술을 타서 마시면 됩니다. 은은한 매운맛과 부드러운 단맛, 따뜻한 향이 목을 편안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살균하며 폐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많은 한의사들도 감기나 인후염 이후 혹은 매일 아침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이 방법을 권장합니다. 식욕이 없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느리며 점심 식사 후 쉽게 졸린 사람들에게는 소금에 절인 생강이나 식초에 절인 생강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새콤하고 매콤하며 약간 짭짤한 생강 절임을 식사 후에 몇 조각만 먹으면 입안이 개운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며 소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그로 인해 위의 더부룩함과 불쾌감을 완화합니다. 냉장고에 생강 절임을 한 병 미리 만들어 두고 매일 조금씩 섭취해 보세요. 돈도 아끼고 맛도 좋으며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자주 이동하거나 생강을 가지고 다니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슈퍼마켓이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생강가루나 튜브형 생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따뜻한 물에 생강가루를 조금 타서 마시거나 죽수프, 아침에 블랙커피에 살짝 뿌려보세요. 생강의 매운 따뜻함과 커피의 쌉쌀한 향이 어우러지면 특별한 맛을 내며 속을 따뜻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생강이 생것이든 가루든 건조한 조각이든 좋은 품질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모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찬 사람이나 소화가 약한 사람, 생리통이 잦은 여성에게는 구운 생강 찜질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자연스러운 요법입니다. 생강을 몇 조각 썰어 숯불이나 팬에 구워 향이 날 때까지 덮인 다음 깨끗한 수건에 싸서 배 위에 약 15분에서 25분 정도 올려 두세요.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퍼지면서 경련이 완화되고 근육이 이완되며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작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강 껍질을 너무 두껍게 벗기지 마세요. 껍질에는 귀한 정유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버리면 생강의 가장 좋은 부분을 잃게 됩니다. 따뜻한 물에 깨끗이 씻거나 묽은 식초물에 잠시 담근 후 살짝 긁어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보셨나요? 생강은 단지 뜨거운 차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끼니마다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개의 생강과 약간의 시간, 그리고 꾸준한 실천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강을 믿을 수 있는 친구로 삼아 매일 건강하고 평온하며 따뜻한 하루를 보내세요. 생강의 놀라운 효능을 들은 뒤에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많이 마시면 금방 효과를 볼 수 있겠지. 하지만 잠시 멈추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음식이나 약초도 마찬가지로 생강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방법이나 잘못된 시기에 섭취하면 몸이 오히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이며 온화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잠시 멈추거나 완전히 중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천이 섭씨 39도 이상으로 오르고 입이 마르며 소변이 적고 심장이 빨리 뛰는 등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 몸은 이미 열이 과도하게 오른 상태입니다. 그때 생강처럼 열을 내는 성질의 식품을 계속 섭취하면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천이 더 올라가고 탈수가 생기며 특히 노인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열이 있을 때는 천이 안정될 때까지 생강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위가 약하거나 공복 시에 복통이 잘 생기고 명치 부분이 자주 화끈거릴 때입니다. 아침처럼 속이 비어 있을 때 생강차를 마시면 위점막이 자극되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나 배가 너무 비지 않았을 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위를 보호해 줄 때 생강은 불편함 없이 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생강은 약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관절염 같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학적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생강은 회복을 돕고 혈액순환과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임의로 약을 끊고 생강으로 대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체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강차를 마신 지 닷새나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배가 따뜻해지고 잠이 깊어지며 피부가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2주에서 3주 혹은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편안하면 계속하고 속이 뜨겁거나 갈증이 나거나 피로하면 양을 줄이거나 며칠 쉬어야 합니다. 진짜 효과는 꾸준함과 올바른 타이밍, 알맞은 사람, 정확한 양에서 옵니다. 생강은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때 비로소 그 힘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당신이 생강의 효능을 이해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며 흔히 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직접 몸으로 느껴볼 때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도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생강과 함께하는 7일 도전입니다. 단 일주일 동안만 실천해도 몸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따뜻한 생강차 한두 잔을 마셔보세요. 그리고 몸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온기가 퍼지는 감각입니다. 차갑던 손발이 점점 따뜻해지고 잠도 깊어지며 뒤척이는 밤이 사라집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쉬워져 더 이상 더부룩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얼굴빛이 맑아지고 생기가 돌며 힘들게 운동하거나 식이 제한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며 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 변화를 몸소 증명할 차례입니다. 단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7일간의 도전을 할 용기가 있나요? 단 일주일이지만 그 시간은 깊은 잠과 가벼운 호흡, 그리고 활기찬 아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약에 지치고 치료비에 부담을 느끼거나 점점 약해지는 몸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7일이 지난 뒤 몸의 변화를 느꼈다면 그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와 많은 사람들이 생강의 힘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배우자, 이웃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오늘의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 그들의 내일을 지켜주는 건강한 습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생강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들은 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생강 한 조각이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몸을 안에서 따뜻하게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추운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옷도 입고 다니는데 왜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지? 하지만 진실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밖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가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잠재적 한냉증이라 부릅니다. 이 상태는 특히 50세 이후의 사람들에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한국과 일본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평균 천은 부모 세대보다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건강한 사람의 천이 36도 8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 특히 노년층이 35도, 외서 36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이는 매우 심각한 변화입니다. 천이 한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천이 낮아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장기들이 느리게 작동하며 소화력이 약해지고 항체가 충분히 강하지 않아 몸을 지켜주지 못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병을 일으키는 세포들, 예를 들어 세균이나 바이러스, 심지어 암세포까지도 차가운 환경에서 더 활발히 자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몸이 차가우면 병에 걸리기 쉬운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하게 입었는데도 손발이 차갑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굳고 아랫배가 차거나 날씨가 조금만 변해도 감기에 잘 걸린다면 이미 그 증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이 현상이 40세 이후, 특히 은퇴 후 움직임이 줄고 식사가 불규칙해지며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일 몸의 생명력을 지켜주는 불씨를 스스로 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몸이 차가워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결과만 보고 원인을 모른다면 당신은 건강을 약하게 만드는 습관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왜 요즘 우리는 충분히 먹고 편리한 환경에서 살아도 몸이 여전히 차갑고 기운이 없으며 피로가 끝나지 않을까?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 우리는 냉방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여름에는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고 겨울에는 난방기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몸에 직접 향하게 두는 사람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은 기온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잃는다. 혈관이 수축되고 천은 서서히 낮아지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게다가 우리는 차가운 물, 얼음차, 아이스 커피를 추운 날에도 마신다.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온몸의 소화기와 순환계를 차갑게 식히는 행위다. 몸은 그 물을 드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고 그 결과 장기들이 점점 지치고 약해진다. 또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매 끼니마다 고기와 생선 튀긴 음식, 인스턴트 음식이 가득하다. 위장은 쉴 틈 없이 일하고 혈액은 소화를 돕기 위해 아래로 몰리며 그로 인해 심장과 뇌와 가는 에너지와 열을 잃는다. 몸은 그렇게 안쪽에서부터 차가워진다. 거기에 더해 스트레스와 불면 운동 부족까지 겹친다. 우리는 예전처럼 땀을 거의 흘리지 않는다. 그러나 땀은 단순히 몸을 식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몸의 기혈을 조절하고 독소를 내보내는 과정이다. 땀을 흘리지 않게 되면 몸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잃는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병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의 음식들이 우리 몸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믿는 열대 과일, 우유, 흰빵, 라면,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음식들은 자주 먹으면 몸을 차갑게 만듭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그 영향이 더욱 큽니다. 그 차가움은 단지 날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식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열대지방 사람처럼 먹지만 실제로는 한국처럼 추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오랜 세월 이어지면 천이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세포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몸속 깊은 곳까지 차가워집니다. 그때부터 몸은 질병이 자라기 쉬운 터전이 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우울증, 수면 장애 같은 질환들이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냉기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믿습니다.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생명력을 깨우는 불꽃입니다. 생강은 기적의 약은 아니지만 많은 약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바로 몸속의 따뜻함을 되찾게 해줍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혈액이 고르게 흐르고 소화가 편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건강은 자연스럽고 느리지만 단단하게 회복됩니다. 약으로 잠시 얻는 효과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는 회복입니다. 저는 늘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조상들의 삶에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들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소박하게 먹고 자연의 힘을 믿었습니다. 헬스장도 건강 보조식품도 없이 오래 살고 건강했습니다. 매일 조금의 생강은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불면 같은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몸은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삶의 바탕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들은 이야기가 당신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었다면 혼자만 알고 있지 마세요. 당신의 배우자나 형제자매 이웃도 이 사실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 그 작은 행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건강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당신에게 아주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당신만의 다짐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단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 습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침마다 생강차를 마시겠습니다. 혹은 저는 매일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겠습니다. 당신은 저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보내는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더 건강하고 더 주도적이며 더 맑은 삶을 시작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쉽고 친근한 건강 조언을 계속 받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그것은 저를 응원하는 행동일 뿐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건강하고 온전하게 살 자격이 있다라는 다짐입니다. 시간은 멈출 수 없지만 우리는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을 걱정하며 지내기보다 매 끼니를 즐기고 따뜻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하며 맑은 정신과 미소로 사랑하는 이들과 하루를 나눌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주방의 익숙한 재료로부터 시작되는 건강한 삶의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그 재료들은 몸과 마음 모두를 변화시킬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 건강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습관이나 생활 방식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고 건강하며 에너지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건강하고 주도적이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향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